손익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한 달 영업하고 나서 내 수중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손에 쥐어졌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누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안녕하세요. 창도의 5분 창업 지식입니다. 여러분, 매출만 잘 나오면 장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매출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남는 돈, 이익금입니다. 바로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손익계산서 작성을 통해서 내 수중에 떨어지는 순수익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손익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달 또는 연간 분기별이 됐든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한 달 동안 내가 장사를 해서 내가 내 손에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손익계산의 구성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의 구성으로 보면 일단 매출액,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팔아서 1일부터 30일,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한 총 금액을 매출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그리고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빼고 경상이익이 남는 것, 그러니까 경상이익이라고 하면 순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달 영업하고 나서 내 수중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손에 쥐어졌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누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이제 시설을 했어요. 시설을 했으면 해가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각상각비를 계산을 안 넣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세금이란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일정 부분 제가 돈을 차입을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자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퇴직금. 자, 감각상각비라고 하면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고정자산에 대한 것들은 시설비에 대한 투자 기간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출 원금 상환.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투자를 했더라도 이 돈을 회수를 해와야 온리 나의 이 장사를 한 이득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했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이용.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그 다음에 면목사고로는 계약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돌려받는 상환을 받는 돈이다 보니까 최초의 가맹비하고 교육비, 이거에 대한 투자 회수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가장 중요한데 이 세금이란 부분을 굉장히 많이 누락을 시키십니다. 부가세하고 종합소득세죠. 부가세는 보통 반기에 한 번, 연에 한 번 자영업자들은 내게 되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다들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대부분 매출의 7%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을 내가 고용을 했다 하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누락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내가 정확한 손익계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